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좀 이어서 사용자에 관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생각보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서로 고소 고발 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노동자도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례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우리 정밀이라는 회사에서 철수라는 노동자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물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철야 작업해야 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 노동자가 밤 10시부터 막 철야 작업을 막 당분간 계속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밤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우리정밀이라는 회사에서 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전액을. 그럼 우리 철수라는 노동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 삼아야죠. 문제 삼기 위해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이제 회사에서 야간수당 못 준 거에 대해서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철수가 이걸 동료 노동자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알린 거예요. 야, 너희들도 받을 수당이 있다는데 왜 안 받냐? 알리고 막 받으라 막 독려하고 막 이랬어요. 이제 사용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이제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에 대해서 타인한테 알리고 다녔다라는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이 철수라는 노동자를 고소하고, 그 다음에 또 징계 사유를 삼아서 징계에서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어쨌든 임금을 줘야 됐었는데 주지 않은 사용자가 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느냐, 또는 노동자가 알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알리거나 또는 밖에 기관에다가 언론사 이런 데다 알렸을 때 이것이 과연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고 형사고발이나 고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형사고발에 따른 형사처분과 징계는 엄밀히 말하면은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같이 갑니다. 어떤 특정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자, 일단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뭐예요? 명예훼손이잖아요. 명예훼손.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같이 거의 갑니다.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기로는 일단 사실을 적시해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공연하게 다수가 알 수 있게끔 알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로 인해서 받는 사람의, 알림을 당한 사람의 그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실제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징계처벌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겠죠. 이게 성립이 된다면. 그럼 이 사건은 좀 어때요? 일단은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을 적시를 한 거 맞아요. 여러 노동자들한테 이제 알린 거죠. 이거를 알림으로써 어때요?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 얘 임금체불한 사용자 아니야 라는 평가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철수의 범죄가 성립이 되고 징계도 정당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위법성 조각이라 그러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보고 법원의 판례의 태도는 이런 위법성이 조각되어지는 거는 범죄를 다소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면은 징계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 첫 번째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좀 들여다봐요. 철수는 어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 임금체불 야간에 노동했는데 다 돈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린 거예요. 이거 누구를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또 봐요.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좀 더 들여다봅니다. 근데 어때요? 실제 사용자가 사실 행위로 임금체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렸잖아요. 허위가 아니죠. 또 방법이나 이런 건 어땠어요? 그냥 구두로 알리는 정도지 제3자 관련 사람한테 알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런 대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만약 철수가 조금 과장을 해서 야, 너가 받을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300만 원이었더라, 이렇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판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소 왜곡이나 과장이 되어진 측면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진실한 것이라면은 이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만한 사정도 보죠. 또 그 내용이 좀 과장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도 이렇게 살펴봐요. 이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전혀 허위를 말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본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봐서 진실한 것만 얘기했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노동자와 나누었다는 측면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고, 실제로 이 사건은 사용자가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되고 징계 사유로 삼지도 못했던 노동자의 정당 행위였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흔히 우리 분쟁 다툼에서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너가 뭐 소장했다가 내 뭐 별 얘기를 다 썼는데 막 이러면 막 써요. 다 괜찮습니다. 법원에 내는 거, 노동청에 내는 거 전파가 되지만 않을 법원에 내고 공식적인 서류로는요 무슨 이야기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자들께서도 사용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막 이제 막 그 노동위원회에다 낸 서면 가지고 오세요. 뭐 여기다 거짓말을 써서 이거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돼서 그래요. 공연성이라는 게 제3자들한테 퍼져나갈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좀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드릴 만한 사안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해야 될 말이 있고 정당하게 노동자로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노예죠, 노예. 말할 자유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시면은 보도기관에 알려서 내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입 다물고 지내야 되냐?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가 없죠. 위에 사례를 통해서 조금 점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내용이 진실한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들었더라 하고 그냥 바깥에다 막 얘기하신 거 되게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래도 입증은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들었다, 무엇을 봤다, 이 정도는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전에 들었어, 이걸로 바깥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위험해요. 임금을 줘야 될 임금이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사용자가 뭐 회사 돈을 횡령을 해서 어디 뭐 썼다, 도박에 썼다, 이런 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뭐 장부나 아니면은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확인했다, 그런 거를 어디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있는지까지 점검은 하시고 알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공공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사용자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랑 너무 관계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체적 결함이라든가 뭐 가족 관계라든가 뭐 회사와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시는 건 좀 자제하셔야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이렇게 구두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장 인트라넷에 뭐 게시하는 거, 뭐 사장님께 뭐 조언을 그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올리다가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하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업주한테 불리한 말을 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의 사용자들의 이렇게 반발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대응을 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확보를 해내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노무사 TV는 사용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알아봤고요. 이건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카페에 주소 나가죠. 이 주소에다가 뭐 상담을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